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김영숙 중에 한 명입니다. 또 성균관대학교 유아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의 친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하시게 했는데요. 제가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재직할 때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 중요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있는 종묘제례악은 굉장히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는 말살될 수도 있었고 또 6.25 전쟁 통에는 이것이 악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소실될 수도 있었다. 그런데 6.25 당시에 선생님들께서는 경이라고 하는 대리석으로 만든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악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녹슬지 않으니까 우물 속에다 담가두고 또 새로 만든 종은 녹이 쓰니까 그거를 거적으로 싸서 화단에다가 묻어두고 그 다음에 악서, 음악에 관련된 그런 책들은 보따리 싸서 짊어지고 피난을 가시게 된답니다. 물론 가족들은 피난을 가는지 어쩌는지 그냥 젖혀두고 그 악서들을 짊어지고 부산까지 피난을 가셔서 1951년에 부산에서 국립국악원을 개원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이 종묘제례악이 굉장히 귀중하지만 그 전승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옛날 같지 않고 이것이 종묘의 현장에서 제례로 함께 연주될 때에는 그 중에 일부분만이 연주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사장되어질 그런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전장을 다 외워서 발표를 하라는 그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는 큰 병이 있는데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부탁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전장을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또한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이 다음 세대까지 잘 전승될 수 있도록 그들도 전장을 다 외우는 이 작업에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문화유산이기는 하지만 다른 어떤 무용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단조롭기도 하고 어렵기만 하기 때문에 별로 이 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을 또 그 제자들을 계속 통해서 모두 8일무로 추어지는 64명들이 전장을 다 외워서 발표하는 그날까지 쭉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춤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뮤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 가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양적인 전통적인 악의 개념으로는 반드시 악기 연주와 그 다음에 노래와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간척 우모라고 하는 춤이 같이 있어야만 비로소 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간척 우모라고 하는 것은 일무를 출 때에 간척은 무무를 출 때에 드는 무구이고요. 우모는 문무를 출 때에 드는 무구입니다. 옛 글자를 보더라도 앞에 두 글자는 악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바로 작은 북, 양쪽에 작은 북이 있는 것을 받침대에 걸어놓은 것이고요. 가운데에는 중앙에는 큰 북이 있고
바깥쪽에는 작은 북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악을 연주할 때 보면은 도라고 하는 작은 북과 고라고 하는 큰 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를 지낼 때에는 노고, 노도라고 하는 북을 쓰고요. 그 다음에 사직제를 지낼 때에는 영고, 영도라고 하는 북을 쓰고요. 또 천신제를 지낼 때는 뇌고, 뇌도라고 하는 북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늘과 같이 통하는 그런 악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 끝에 있는 글자는 춤출 무자입니다. 저것이 변해서 이제 춤출 무자가 되는데요. 양손에 나뭇가지나 새 깃털을 들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춤출 무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원형적인 춤을 출 때에 바로 나뭇가지나 새 깃털을 들고 춤춘다는 거죠.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 우리는 대나무와 그 다음에 꿩 깃털로 장식한 무구를 들고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열을 나타내는 건데요. 열과 항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로 벌려서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계급에 따라서 달리 추게 되는데요. 1, 3, 5, 7은 하늘의 수고 2, 4, 6, 8은 땅의 수라고 주역에 적고 있습니다.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 2, 4, 6, 8 중에 8이 가장 큰 수죠. 그래서 천자만이 8일무를 출 수 있습니다. 또 제후는 6일무, 대부는 4일무, 선비나 무사는 2일무를 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무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와 세로를 같게 해서 8일무는 8열 8항 64명, 또 6일무는 66은 36명, 또 4일무는 44 16명, 2일무는 2인은 4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줄은 그대로 8명이 고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8일무는 88은 64니까 똑같겠죠. 근데 6일무는 68은 48명, 4일무는 48은 32명, 2일무는 28은 16명. 저 이거 외우느라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그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 8이라고 하는 것은 팔음. 팔음이라고 하는 건 도레미와 솔라시 도 하는 팔음이 아니라 8가지의 이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악기의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풀으면 금은 쇠붙이, 석은 돌, 사는 명주실, 죽은 대나무, 포는 바가지, 토는 흙, 그다음에 혁은 가죽, 목은 나무로 만들어진 그 악기들의 소리에 맞춰서 팔풍, 8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8방향의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북풍이 부는 동지에서부터 45일마다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북풍, 동북풍, 동풍, 남동풍 하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1년 360일 중에 45일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절기가 바뀌게 되는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음양과 절기의 조화를 역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무는 그런 공간성과 시간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무에는 반드시 문무와 무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 중에 문과 무와 떨어져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문무와 무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고려시대 때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아학일무가 있고요. 세종 때 창제되었으나 세종 때는 쓰이지 못하고 세조 10년 이후로 쓰여지고 있는 종묘제례일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팔렬팔항에 계속 가로와 세로가 같이 하는 것은 진나라의 두예설이고, 한 줄은 8명이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열에 따라서 그 8일무, 6일무, 4일무, 2일무 바꾸는 것은 후한의 복권의 설입니다. 그 다음, 자, 이래서 일무는 자연생명, 하늘과 땅과 물과 하늘, 또 산, 천, 이런 그 자연생명을 이렇게 공경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인간 생명, 조상님들, 또는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 차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들, 누에고치를 기르도록 가르쳐 준 분들, 이런 그 인간 생명, 그 다음에 문화 생명이라는 것은 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그 이하 그 제자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학문적인 그런 문화적인 것을 전해준 분들을 통해서 그 숭배 대상을 섬기는 거죠. 그 숭배 대상을 섬기면서 그분들을 닮고자 하고, 또 그분들을 닮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는 한 뿔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공감하고 남을 이해하고 이렇게 그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그 정감 예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무에는 전리미와 동구미, 생동미 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북풍이 부는 때부터 그렇게 8방향의 바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아악일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송나라 때 휘종이 대성아악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줍니다. 그게 고려 예종 때 1116년이 되고요. 그때는 일무의 문무와 무무에 쓰이는 약적과 간과를 36벌씩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천자의 나라고 우리는 제후의 나라라고 해서 36벌씩을 전해줬죠. 그런데 고려 때만 해도 스스로 우리는 천자의 나라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한의 복권해설을 따라서 한 줄에 8명인 것을 그대로 고정을 해서 그 6일무를 48명이 추는 그 일무로 바꾸었고, 또 간과 과를 드는 것을 간과 척을 드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조 세종 때에 그 박연을 통해서 그런 그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치면서 새로운 아악을 새롭게 정비를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신제아악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제아악에 맞추어서 당시에는 어떤 춤이 추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가시고요. 자, 이 옷들은 그 시대에 추어졌던 옷들인데요. 지금 그 안에는 흰색 바탕에 검정색 그 테두리를 두른 백주 중단에다 겉은 약간 좀 어두운 빛깔이 나는 조주삼을 입고, 그 다음에 금동 록 혁띠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은 오필이라고 하는 검정색 신을 신게 되고요. 문무를 출 때에는 관은 진연관이라고 하는 검정색 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무무를 출 때에는 붉은색의 피변을 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고요. 그 당시에 종묘에서 그 쓰였던 음악이 결국은 아악인데, 마지막까지 조선조 후기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전해진 거는
문묘제례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묘제례악에 맞춰서 당시에 추어졌던 악을 먼저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